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한자 급수시험 8급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8급에 배정된 한자 중에서 방향과 관련된 4개 글자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향과 관련된 4개의 글자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할 글자들의 모양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자들이 바로 이번 시간에 공부할 글자들인데 글자들의 뜻과 음을 같이 표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뜻과 음을 같이 표기해 보니까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번 시간에 공부할 4개의 글자는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그런 글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동쪽을 가리키는 글자부터 한 글자 한 글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쪽을 가리키는 동력동이라는 글자입니다. 자, 이 동력동이라는 글자는 재밌게도 결합 글자인데 어떤 글자들이 결합했나 살펴보면 이 글자의 모양을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시면 이 글자의 가운데 부분에 사각형 모양이 있죠. 바로 그 부분이 어떤 글자냐? 이것은 바로 하늘에 떠있는 해를 가리키는 해일이라는 부수글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떠있는 해를 가리키는 해일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어떤 글자냐? 나머지 부분은 나무를 가리키는 나무목이라는 부수글자예요. 그래서 나무를 가리키는 글자와 해를 가리키는 글자를 결합해서 동쪽을 가리키는 동력동이라는 글자를 만들게 된 겁니다. 즉 해와 나무라는 뜻이 결합해서 동쪽이라는 뜻의 글자가 된 거예요. 해와 나무가 결합해서 동쪽이다. 자, 이해가 되시죠? 설명드리겠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 글자가 나타내고자 하는 그것은 뭐였냐면 바로 나무 사이에 해가 딱 걸터 있는 그런 모양을 그대로 문자한 겁니다. 즉 이 글자는 아침 해가 쭉 떠오를 때 나뭇가지 사이에 딱 걸려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그 아침 해가 떠오르는 곳이 동쪽이라고 해서 동쪽의 뜻의 글자가 된 겁니다. 재밌죠? 여러분들이 평소에 아침 해가 동쪽에 쭉 뜰 때 특히 나뭇가지 사이로 쭉 떠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실 때마다 이 글자를 연상하시면 쉽게 파지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력동이라는 글자를 살펴보았고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자는 서쪽을 가리키는 선역서라는 글자예요. 자, 이 선역서라는 글자는 재밌게도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진 글자예요. 상형의 원리라는 것은 어떠한 대상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인데 서쪽을 가리키는 선역서라는 글자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보고 본떴겠습니까? 그렇죠. 서쪽에 있는 무언가를 본떠서 만든 글자겠죠. 자, 그럼 이것은 어떤 것을 본떠서 만든 글자냐? 그 글자의 모양을 보시면 이게 어떤 모양 같으세요? 잘 모르시겠죠? 그럼 예를 듣기 위해서 이 글자의 서체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선역서라는 글자의 서체 변화인데 가장 왼쪽의 초기문을 보세요. 저게 어떤 모양 같으세요? 아직도 잘 모르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 텐데 저것은 어떤 모양이냐? 바로 새가 사는 둥지, 새 둥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라고 합니다. 저게 그러니까 새 둥지의 모양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새 둥지와 서쪽과 무슨 관련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설명드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새가 낮에 날아다니고 활동을 하다가 해질녘이 되면 둥지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가 둥지로 올 때 그때가 바로 해가 지는 해질녘이다라고 하고 그 해가 지는 그 방향이 서쪽이다라고 해서 선역서라는 글자가 된 거예요. 재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새들이 해질녘이 돼서 둥지로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시거나 새 둥지에 조용히 앉아있는 그런 새의 모습을 보실 때마다 새가 둥지로 돌아가면 해질녘이 됐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해가 지는 방향은 서쪽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 글자를 연상하시면 쉽게 파지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역서라는 글자를 살펴보았고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자는 남쪽을 가리키는 남영남이라는 글자입니다. 자, 이 남영남이라는 글자는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글자인데 어떠한 글자들이 결합했나 살펴보면 이 글자의 모양을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시면 이 글자의 가운데 부분에 하나의 글자가 보이실 거고 그리고 그것을 둘러싸고 있고 위에서부터 둘러싸고 있는 부분이 하나의 글자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부분을 나눠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이 글자를 둘러싸고 있는 윗부분의 글자는 어떤 글자냐? 이것은 바로
무언가 무성한 것을 나타내거나 아니면 안색이 변하는 것을 나타내는 무성하다 발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바로 그 글자의 획줄이에요, 이게. 그래서 뭔가 풀이 무성하게 자라거나 아니면 열매들이 무성하게 잘 자라는, 식물이 잘 자라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는 글자가 있습니다. 바로 그 글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글자의 아랫부분은 어떤 글자냐? 이 글자의 아랫부분은 어떠한 뾰족한 것이나 막대기 같은 걸로 다른 사람을 무언가를 찌르는 것을 나타내는 찌르다임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찌르다임. 바로 그 글자입니다. 그런데 찌르다임이라는 글자에는 아주 중요한 뜻이 하나 더 있는데 어떤 뜻이 있냐? 어떤 뜻이냐면 바로 심하다, 정도가 지나치다의 뜻이 있어요. 여기서는 심하다, 정도가 지나치다의 의미로 결합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무성하다의 뜻과 심하다의 뜻이 결합해서 남쪽이라는 뜻의 글자가 된 겁니다. 이게 무성하다와 심하다가 결합해서 남쪽이다. 잘 이해가 되시죠? 설명드리는 게 무슨 말이냐? 이것은 바로 초목이 이 4개 동서남북 중에서 가장 무성해지는, 가장 심해지는 방향이 남쪽이란 소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쪽, 따뜻한 쪽으로 가면 점점 밀림이나 정글 같은 거, 풀이 깊게 우거지는 것들이 많잖아요. 바로 그렇게 풀이나 초목이 무성해지는, 점점 심하게 무성해지는 방향이 남쪽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남영남이라는 글자를 연상하시면 쉽게 파지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남영남이라는 글자를 살펴봤고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자는 북쪽을 가리키는 북녘북이라는 글자입니다. 자, 이 북녘북이라는 글자는 재밌게도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진 글자인데, 자, 저 글자의 모양을 보시는 순간 이 글자의 대상이 됐었던 어떠한 물체가, 사물이 딱 떠오르십니까? 잘 모르시겠죠? 자, 그럼 이해를 듣기 위해서 이 글자의 서체의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북녘북이라는 글자의 서체의 변화인데, 가장 왼쪽의 초기문을 보세요. 초기 모양을 보시면 저기 어떤 모양 같으세요? 자, 저것은 바로 두 사람이 등을 맞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걸 가만히 보시면 왼쪽에 있는 그 모양이 사람인이라는 글자의 초기 모양이에요, 저게. 그래서 이 북녘북이라는 글자는 두 사람이 등을 맞대고 있는 모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두 사람이 등을 맞대고 있는데 어떻게 북쪽을 가리키는 글자가 됐냐, 이걸 말씀드릴 텐데, 자, 왼쪽에 있는 사람이 남쪽을 바라보면서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어디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이 글자는 한쪽 왼쪽에 있는 사람이 햇빛이 잘 드는 남쪽을 향해 앉은 사람이고, 그 사람과 등을 지고 앉은 사람의 방향이 북쪽이란 소리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두 사람이 등을 맞대고 있는 모습을 보실 때마다 이 북녘북이라는 글자를 연상하시면 아주 쉽게 파지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북녘북이라는 글자까지 살펴봤고, 이번 시간에 공부한 4개의 글자를 정리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동서남북, 즉 4개의 방향과 관련된 글자들을 살펴봤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공부할 글자를 다시 한번 쭉 정리해보면, 먼저 동쪽을 가리키는 동녘동이라는 글자입니다. 이것은 바로 나뭇가지 사이로 해가 떠오르는, 아침 해가 떠오르는 방향이 동쪽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서쪽은 새가 저녁이 돼서, 해질녘이 돼서 둥지로 돌아 앉아있는 그 둥지의 모양을 본떴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질녘에 해가 지는 방향이 서쪽이다 라고 해서 선역서라는 글자를 말씀드렸고, 남영남은 그 초목이 점점 무성해지는 방향이 남쪽이다 라고 해서 남영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북녘북은 남쪽을 바라보고 앉아있는 사람과 등지고 있는 사람의 방향이 북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 동서남북 4개의 방향을 생각하시면서 이 글자들을 연상하신다면 쉽게 파지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8급 두 번째 시간 방향과 관련된 4개 글자를 살펴보았고,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시더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도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